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모든 언론이 남들보다 앞선 그리고 정확하고 의미 있는 보도를 꿈꾸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오늘은 특종에 못지않은 시의적으로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뷰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SNS를 뜨겁게 달군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매체평지 기자를 이제 6년차, 7년차가 돼가는데, 인터뷰 한 편이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한겨레 토요판 1월 4일자였습니다. 20면에 이제 최연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였는데요. 5일 낮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낮 기준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용하는 수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한 3만 건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어제 낮 기준으로 11,000건의 좋아요와 약 4,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이후에 인터뷰 반향에 대한 후속 기사를 쓰는 등 채용국 관련된 콘텐츠를 모은 별도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가히 좀 신드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연국 선생, 어떤 분입니까? 최연국 선생은 시대의 기인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분인데요. 네.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 민주화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음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세금 납부액이 전국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경남에서 효암학원이라고 하는 사립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거의 이 인터뷰 이전까지는 이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인사들 사이에서만 이제 이름을 알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삶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어른의 부재에 대한 감성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재미언론학자인 이진순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진순 씨가 이 최연국 이분을 만난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격동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세속의 욕망에 영혼을 팔지 않는 어른이라면 지금 시대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든 날선 질책이든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이제 인터뷰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 인터뷰가 이제 그대로 거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물었죠. 왜 그동안 이렇게 인터뷰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냐라고 했더니, 나는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지가라고 쓰지 말아라, 미화하지 말아라, 누구를 도왔다고 쓰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면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유신 시절 쫓기고 핍박받는 민주화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최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몫에 내 일을 한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은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은 탄강이다. 절대로 칭찬받은 일이나 이름나는 일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 재벌이 자기네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친 것과는 상관없이 건국 이래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최 이사장의 이런 견해는 굉장히 좀 전복적인 것이죠. 자기가 탄광 산업을 했고 자기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는데 내가 후에 이름을 널리 떨쳐서는 되겠냐, 이런 이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개인 재산을 거의 사회에 환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탄광을 정리하면서는 10년치, 그러니까 근무한 날짜로부터 10년을 더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다 공제를 해주고 사업을 정리한 걸로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재산이라는 게 어딨냐?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잘한 것뿐이지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이제 공익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재산을 환원하는 이제 방식들이 일반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앞서 지지난 대선이죠. 대선에서 이제 자기 재산이 문제가 되자 공익재단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은 다 내면서 사실 이제 그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 건지 뭐 이런 거를 회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좀 화두 같은 얘기를 던지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연국 이사장 인터뷰 내용 보면 지금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 불통의 시대, 또 뭐 역사 교과서 논란,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런 많은 일에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추태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터뷰 기획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상징되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한 30년대 출시 태생들이 이제 그 활약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 역사 교과서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굉장히 좀 과거의 감수성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체감적인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최근의 이슈로 보면 이제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이분하고 이제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으로 잘 알려진 홍성대 선생님이 운영하는 전주 상상고가 지금 유일하게 이제 교학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가 화제가 돼서 뿌듯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진짜 어른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언론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 사이에 있는 사실을 논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나 현재 우리가 부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반향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기획이었고 어떤 시대를 고민하는 어떤 지점을 던졌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술적인 측면을 좀 짚어보죠. 인터뷰 기사 제목이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노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했으면 굉장히 세대 공격적인 얘기가 될 텐데 이 최 이사장의 얘기와 더불어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차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최근의 역사적인 어떤 퇴행이라든지 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 주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하지만 그들을 노인이라고 호명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불러왔는데 이분은 그것을 통째로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했고 이분이 아마 뭐 이 제목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인터뷰를 하신 분이나 한겨레 쪽에서 제목을 선정했을 텐데 굉장히 좀 공세적이면서도 좀 화두가 될 만한 제목을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이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 자칫 잘못하면 선정적인 제목으로 흐르기 쉬운데 인터뷰 내용에서 그 제목이 뽑힌 그 문구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선정성 논란에서는 좀 비켜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원래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셨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제 탄광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KBS 연출 PD로 취직을 했다가 이제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한 10년 넘게 탄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셨었는데, 왜곡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성공 자체를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운 시절에 잘 사는 것이 자랑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목만으로 충분히 기존 기득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혹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네, 아버지 그렇죠. 세대들도. 네. 그리고 노인들의 지금 모습을 잘 봐두어라.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 또 더 젊은 세대도 지금 우리의 아버지 세대, 노인 세대로 불려지는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 네. 그 부분들의 모습을 잘 봐두고 결코 따라하지 마라.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상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세대에 기반해서 혹은 가장 성찰적으로 좀 대답이나 응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반응들도 제가 SNS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쨌든 기존의 기득권, 그리고 혹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어떤 치부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이런 표현,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으로 던져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신 이진순 박사, 네. 어떤 분이세요? 언론학 박사하고 희망제작소 부소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좀 재미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80년대에 굉장히 열심히 사회운동,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가에서도 좀 이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장학퀴즈 출제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퀴즈 작가를 오래 하셨었는데, 그래서 99년도에 386들이 제3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는 운동 조직을 꾸리다가 이른바 이제 룸사롱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5.18 광주 참배를 내려가기 전에서 이제 룸사롱 사건이 나서 그 조직이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언론학 공부를 오래 하시고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 이런 쪽으로 논문을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겨레에서 이제 이 인터뷰 꼭지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인터뷰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치밀한 취재와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해서, 익숙한 인터뷰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의 시각이나 관점들을 보여주는 이런 좀 성찰적인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 인터뷰의 어떤 좀 완성도나 이런 거에 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